중국이 지난 9월 16일 CPTPP에 공식적으로 가입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약 일주일 후 대만 역시 공식으로 가입 신청을 했는데요.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윤입니다. 오늘은 CPTPP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중국이 9월 16일에 공식으로 가입 신청을 했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대만도 가입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핫한 이슈가 됐었는데요. 과연 CPTPP는 무엇인지,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고, 중국과 대만은 과연 가입을 할 수 있는 것인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CPTPP 무려 11개국이 지금 참여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이죠. 이게 원래는 오바마 행정부 당시의 TPP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거보다 조금 더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2005년에 브루나이, 칠레, 싱가포르, 뉴질랜드 이 네 국가가 자유무역협정을 이제 맺으려고 해요. 그런데 거기에 조지 부시 대통령이 미국도 하겠다라고 하면서 점점 더 많은 국가들이 들어오게 됐죠. 그리고 오바마 행정부에 12개 국가로까지 확대가 됩니다. 미국, 호주, 일본, 브루나이, 캐나다, 칠레, 말레이시아, 멕시코, 뉴질랜드, 페루, 싱가포르, 베트남까지 이렇게 많은 국가가 참여를 하게 됐죠. 그래서 2015년에 모두 합의를 하고 또 2016년에 사인을 하고 그리고 비준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근데 2016년에 무슨 일이 있었죠? 바로 그해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하자마자 이 TPP를 미국은 탈퇴를 하죠. 그래서 이게 와해가 될 위기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나머지 11개 국가가 CPTPP로 이름을 바꿔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을 이뤄내게 됩니다. 이 중에서 브루나이, 칠레, 말레이시아는 비준을 남겨놓고 있고요. 나머지 8개 국가는 이미 비준까지 다 마치고 효력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전방위적인 자유무역협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원래 TPP를 구상해서 또 오바마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이번 세기에 무역 규범은 미국이 쓸 것이다. 그만큼 야심찬 계획이었고 사실 힐러리 클린턴 당시 국무장관이 2011년도에 아시아 회귀 정책의 근간이 되는 것이 바로 이 TPP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미국은 떠났지만 11개 국가가 남아서 만든 이 CPTPP, 우리가 보통 굉장히 높은 수준의 무역협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훨씬 더 많은 품목과 그리고 높은 관세 철폐율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노동, 환경 이런 기준들도 굉장히 높습니다. 강제 노역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어야 되고요. 또 정부가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면은 정부가 보조금을 준다든지 이런 건 안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디지털 트레이딩이 자유화가 되어야 된다. 즉 일부 정부가 자국의 데이터가 국가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막는다든지 서버를 항상 국가 내에 둬야 된다라는 어떤 규제를 하는 것을 철폐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근간으로 하고 있죠. 중국에 이어서 대만까지 지금 신청을 한 상태인데요. 사실 대만은 이전에 TPP 때부터 들어가고 싶어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국내적인 준비를 많이 해왔었죠. 이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국내 규범들도 철폐를 한다든지 아니면 약화를 시키고 이 CPTPP에 들어가게 되면은 반발이 예상되는 섹터, 즉 농업 분야 이런 쪽에 종사하는 국민들을 설득하는 작업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 CPTPP의 멤버 국가들을 일일이 접촉을 하면서 물밑 작업을 꽤 오랫동안 벌여왔습니다. 대만이 가입 신청을 했다니까 바로 이 전랑 외교로 유명한 외교 대변인이죠. 자오리젠 대변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중국은 대만이 어떤 협약이나 기구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한다. 이게 누가 먼저 들어가서 멤버 국가가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요. 한국가라도 반대를 하면은 CPTPP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중국이 먼저 CPTPP의 멤버 국가가 된다면 타이완이 이 CPTPP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은 거의 막힌다라고 보는 것이 맞죠. 자, 여기서 근데 조금 궁금하신 부분이 있을 거예요. 대만이 과연 이런 협정에 참여할 수 있을까? 먼저 정답은 네. 참여할 수 있습니다. CPTPP도 마찬가지고 TPP도 그렇고 이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국가이거나
독자적인 관세 영역을 가진 주체라고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2001년도에 중국과 대만이 WTO에 가입을 할 때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중국이 먼저 가입을 하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대만이 가입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었습니다. 자, 그러면 중국은 왜 가입을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사실 예전부터 관심이 있기는 했었어요. 그리고 지난해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이 CPTPP에 관심이 있다라고 말한 적이 있죠. 근데 9월 16일 하필이면 바로 이때 전격적으로 가입 신청을 한 이유는 무엇이냐라는 궁금증을 자아내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나온 의견은 바로 전날인 9월 15일 미국, 호주, 영국 2세 국가가 오커스라는 새로운 안보 파트너십을 맺었죠. 그래서 중국이 바로 다음 날인 9월 16일에 CPTPP에 가입을 하겠다라고 신청을 했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현재 대만과의 긴장 관계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데 대만의 어떤 외교 영역을 원천 봉쇄를 하기 위해서 중국이 선수를 썼다. 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또 다른 정치적인 이유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지금 사실 미국이 TPP를 빠지고 나서 어떻게 보면은 좀 빈 공간이 생겼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를 중국이 비집고 들어가려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죠. 2017년에 다보스 포럼에서 시진핑 주석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이제 중국이 자유무역을 이끌어가는 국가가 되겠다. 만약에 중국이 CPTPP에 가입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미국에게는 한 방 먹이는 일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벌써 이런 의견을 내놓으니까 이 CPTPP 멤버 국가들 사이에서 미묘한 균열이 감지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CPTPP에 중국이 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국내 경제 정책들, 규제들 이런 것들을 뜯어 고쳐야 되는데 현재 중국에서 개혁을 실시하기에 이것을 약간의 압박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중국의 경제 구조를 좀 대대적으로 손보기 위함이다라는 의견을 내놓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이 과연 CPTPP에 쉽게 가입할 수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그렇지 않다. 아까도 잠시 언급했지만 굉장히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 협정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예를 들어 노동 같은 경우 결사의 자유를 보장을 해야 되고 강제 노역이 없어야 됩니다. 생각나는 부분이 있으실 텐데요. 현재 중국은 신장 지역에서의 강제 노역을 의심받고 있는 중이죠. 그리고 중국 정부의 기업에 대한 보조금 정책은 잘 알려져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디지털 트레이딩. 중국은 중국 밖으로 중국의 데이터가 나가는 것을 결사적으로 막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과연 중국이 이것을 포기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의 중국 상태로는 CPTPP에 들어올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인지 몇몇 국가들의 반응은 뜨뜻미지근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과연 중국이 이 기준에 맞출 수 있겠느냐라는 의문이 제기가 됐고요. 호주도 별로 그렇게 반응이 좋지는 않습니다. 과연 지금까지 얼마나 규범에 기반한 그런 무역이라든지 경제 활동을 해왔었는지 우리가 꼼꼼히 살펴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다들 아시다시피 호주는 중국하고 현재 사이가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떤 정치적인 이슈가 생겼을 때 중국이 상대 국가에 대해서 경제적인 보복을 한 것은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죠. 류 샤오보가 노벨 평화상을 받은 것을 두고 노르웨이 측에 연어로 무역 보복을 했었던 것. 또 일본의 히토류 무역 보복도 있었고요. 우리도 있었죠. 네, 사드. 또 중국 정부는 시장 그리고 기업 활동에 무차별적인 개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찜찜하다라는 반응이 있는데요. 물론 반기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라든지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환영한다라는 입장을 내놨고요. 또 다른 국가들도 아무래도 중국이 제1무역교역국이기 때문에 약간은 환영하는 마음 그리고 또 우려하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플레이어가 있죠. 바로 미국입니다. 사실 미국이 이 TPP를 끝냈으면은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지금 미국이 탈퇴한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바이든 행정부는 CPTPP에 복귀를 할 생각이 당분간은 없어 보입니다. 실제로 국무부 브리핑에서 이 질문이 나왔었어요. 그랬더니 국무부 대변인이 그들이 알아서 할 일이다 라는 식의 반응을 내놨고요. 지금은 당장 복귀할 생각이 없어 보이는데 다만 재협상을 할 만한 상황이나 조건이 된다면 그때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즉 테이블을 완전히 떠난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인데요. 아시다시피 내년에는 미국의 중간선거가 있죠. 중간선거를 앞두고 CPTPP 협상을 들어간다라는 것은
바이든 행정부한테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어요. 몇 해 전에 미국, 캐나다, 멕시코 이 세 국가가 원래 있었던 납타를 개정을 해서 USMCA라는 새로운 다자 자유무역 협정을 맺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어떤 조항이 있느냐? 만일에 세 국가 중 누군가가 비시장 경제 국가와 자유무역 협정을 맺으려고 시도를 하거나 협상을 시작하려고 한다면 협상이 시작하기 3개월 전에 다른 국가들한테 알려줘야 된다. 그리고 어떤 조약이 있고 또 그 내용은 어떤 것인지 원하는 정보들을 다 제공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다른 국가가 이것이 마음에 안 든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이 USMCA를 떠나서 양자 자유무역 협정을 맺을 수 있게 그런 조항을 넣어놨죠. 이걸 이른바 Non-Market Economy Clause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서 비시장 경제라 함은 바로 중국을 의미하는 거겠죠.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뭐 크게 구속력이 없고 별로 그렇게 적용될 가능성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법학자들도 꽤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정치적인 메시지는 될 거라고 하죠. 만약에 캐나다와 멕시코가 CPTPP에 중국이 들어오는 것을 허용을 하게 되고 협상을 하게 된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여기를 떠나겠다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캐나다 그리고 멕시코하고 따로따로 자유무역 협정을 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사실 멕시코와 캐나다 사이에 오고 가는 무역량은 미국과 멕시코 그리고 미국과 캐나다 사이 무역량에 비하면 정말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캐나다와 멕시코 입장에서는 조금 고민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도 미국은 일본 그리고 핵 추진 잠수함 기술을 이전하기로 한 호주를 통해서 여러 가지 압박에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전망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지난 2월에 가입 신청을 했었던 영국을 통해서 그 프로세스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신청을 하면 이 국가가 CPTPP 규범에 맞는 경제 무역 활동을 할 것인가를 살펴보게 되죠. 그래서 괜찮겠다 싶으면은 협상을 하기 위해서 워킹 그룹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영국의 경우는 이미 6월에 이 워킹 그룹이 만들어져서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과라도 반대를 하면은 워킹 그룹조차 만들 수 없다. 라고 하는데요. 근데 영국 같은 경우는 이미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을 하고 있는 국가죠. 노동기준, 환경기준이 전 세계적으로 높다라고 할 수가 있고 다른 개별 국가들하고도 이미 여러 가지 물밑 작업을 끝낸 상태였어요. 그래서 상당히 좀 짧은 기간 내에 워킹그룹이 만들어질 수가 있었던 것인데 중국 같은 경우는 이야기가 좀 다르죠. 과연 영국처럼 이렇게 스무드하게 일이 진행될 수 있을까? 많은 전문가들은 그러긴 좀 어려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CPTPP에 가입을 하게 되더라도 상당히 지난하고 긴 협상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규범을 고친다는 약속을 통해서 중국이 가입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렇다면 대만은 어떻게 될런지 무역협정이지만 정치와 함께 움직이는 모양새가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는 즐거운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